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환경 플랜트 수출 현황 전망입니다. 본 주제인 생각 플랜트하고 조금 세계에서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환경 쪽에 마지막 때문에 이번에 한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 환경 플랜트 산업 현황, 환경산업 분석,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플랜트라고 하게 되면은 수질,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 오염의 처리를 위한 시설뿐만이 아니고 환경의 사전 예방 그리고 발생 저감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폐기물의 에너지와 자원화까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이제 환경 산업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후 처리뿐만이 아니고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 저감 그리고 또 오염 토양 보건 같이 또 오염된 환경의 보건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이렇게 이제 환경 산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생물, 식량, 물, 자원, 에너지를 포함해서 범지구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환경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환경 플랜트의 시장입니다. 현재 약 600조 원 규모이고 2015년에는 약 800조 원 규모로 약 연평균 6% 정도 성장이 전망됩니다. 분야별로 좀 보면 상하수도 분야가 350억, 담수화 분야가 350조입니다. 담수화 분야가 8조, 폐기물 분야가 247조 정도 되고 2015년에는 상하수도가 520조, 담수화가 27조, 폐기물이 285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처리 분야, 폐기물 분야가 시장 비율이 한 2대1 정도 되겠습니다. 성장률로 보게 되면 상하수도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6%, 담수화가 좀 커서 19%, 폐기물이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게 되면 상하수도 분야는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EPC 중심의 시설 관련 프로젝트하고 관련한 장치나 제조 그리고 운영 사업 등으로 이제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들이 좀 보편화가 돼 있어서 지역업체 중심으로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 나라나 업체들한테는 장벽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담수화 분야는 중동, 북아프리카 쪽의 물 부족 국가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급속히 성장이 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 업체들한테 시장 진출 기회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볼 때 선진국은 폐기물의 에너지와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폐기물 처리의 기초시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CDM 사업 등이 폐기물 부분과 연계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환경 기업의 사업 형태인데요. 이것은 해외 건설 협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기술들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PC 쪽은 핵심 기술은 기술 재료 확보를 하고 설계도 아웃소싱하고 단순히 구매하고 시공만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은 기술 재료 확보를 하지만 실시 설계,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설계를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업체들로는 이제 시공을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발전된 형태로는 R&D와 M&A를 통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자체 기술로 주요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또 자체 수행하는, 시공까지 자체 수행하는 그런 업체들로서 중공업이라든지 미쓰비시, 그리고 일본의 에바라나 가와사키 같은 소각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환경회사로서 자체 보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 EPC, 운영 등 전 사업 영역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베올리아 워터, 스웨즈, GE 워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선진 기업의 동향을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 및 활발한 M&A를 바탕으로 해서 토탈 솔루션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의 베올리아를 보게 되면 현재 다국적 환경 설비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처리는 베올리아 워터, 폐기물은 베올리아 엔바이러먼트 서비스, 베올리아 에너지,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생산 판매 및 서비스가 세계 1위입니다. 수처리 폐기물 분야는 2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GE 워터 같은 경우는 핵심 장비 제조업체를 M&A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수한 업체들을 보면 2002년에 케미칼 회사인 네스, 그리고 멤브레인 제조사인 오스모닉스, 멤브레인 시공사인 이오닉스, 제논 등을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를 한 바 있습니다. GE와 유사하게 독일의 지멘스 워터도 수처리 및 대수처리 장치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시스템 제어 및 자동화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면 시공 사업 및 운영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운영 사업을 통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제안을 해서 시공 사업을 창출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재나 시스템은 자체 조달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단순 시공의 경우에는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2%, 3%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베올리아, 스웨즈 등이 약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고, 또 아까 제조나 장치 공급까지를 포함하면 지이나 시멘스 같은 경우에는 약 20%까지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종합적인 밸류체인을 보유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제한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장기 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으로 확대를 하고, 활발한 M&A를 통해서 소재,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환경 플랜트 수출 수위를 보면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90년까지는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바탕으로 한 중동 지역의 상하수도 중심이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중동 토목 공사가
감소함에 따라서 상하수도 부문은 급감을 했고 대신에 그 중동 쪽의 증발법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발전 수출이 등으로 공정이 좀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다시 담수화를 중심으로 그 환경 플랜트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2005년에 3천억에서 작년에 2조 20억 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1조 7천억으로 무난히 작년 실적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작년에도 담수화가 전체 90% 이상으로 중동 지역의 증발식 해수 담수화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 상하수도는 과거 토목공사 중심에서 플랜트 공사 위주로 해외 수출 여건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이텍을 요하는 분야는 그 선진 물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개발 기획, 파이낸싱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단순 시공이나 로우텍 분야는 중국, 터키, 또 인도 등 국가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좀 열세인 상황입니다. 담수화는 두산 중공업이 현재 그 글로벌 마켓 쉐어의 약 50%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담수화는 상하수도에 비해서 국제 입찰이 가능한 시장으로 시장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비교적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성장률 19%의 성장성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앞으로 글로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담수화 산업은 크게 개발기획 EPC, 그리고 운영 서비스, 그리고 관련 장치나 소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수화 자체로 기획 지향형 사업을 개발하든지 예를 들어 해외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계획한 그런 그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바이의 그 팜아일랜드, 팜 주메이라 등등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으로 담수화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 수도 공급 사업으로서 운영 및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장치 및 소재로 증발장치, 역상투막 소재, 에너지장치, 케미칼 등의 사업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담수화 시장은 역시 그 중동 지역 중심으로 2000년 기준으로 보면 60%가 중동, 기타 지역이 40%였습니다. 이게 2015년 되면 중동도 늘어나긴 하지만 중동이 40%, 기타 지역 6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담수화 시장으로는 중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타 미국 및 중남미 지역의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담수화를 하는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증발법과 분리막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 추이를 보면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증발법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을 포함해서 그 분리막에 대한 그 시설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막에 대한 기술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분리막은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해서 역삼투막을 이용하는 담수화 방식인데 이용하는 그 물에 따라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SWR가 있고 브레이키시워터를 담수화하는 BWR 그리고 하수제 이용을 하는 스위지 볼슨 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수 담수화의 경우에 공정 구성은 해수를 취수하는 설비 그리고 전처리 설비 그리고 본설비, 멤브레인 설비, 후처리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RO의 그 담수화 설비 수율은 약 40% 정도인데 바닷물이 100이 들어오면 담수를 약 40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은 농축수의 형태로 다시 바다로 돌려주는 것이 현재 기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정 구성을 보면 그 바다에서 수요터 인테이크하는 설비, 그리고 RO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전처리 설비, 그리고 본설비, 그리고 바다로 버려지는 농축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에너지 리커버리 설비, 그리고 포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담수화 불림막을 이용한 담수화 플랜트에서의 그 테크니컬 이슈들을 보면 치수 관련 기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치수하느냐,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이렉트 인테이크 하느냐, 아니면 웰을 파거나 바다 속에 시베드를 만들어가지고 인테이크 하느냐, 이런 기술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기술로서는 그 본설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용물질, 유기물, 미생물, 기타 성분들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여과기, 에어플로테이션, 멤브레인 필터 등이 기술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본설비 쪽에서는 본장치인 그 RO 멤브레인 모듈의 형태, 그리고 오염 방지, 클로린 산화 방지, 그리고 성능, 기타 유닛 디자인과 컨트롤 등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 설비가 있고, 운영 유지 관리 기술, 그리고 바다로 버려지는 농축수의 처리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정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그 시설을 싸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운영비를 적게 하느냐가 그 기술적인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할 때 1톤 생산할 때 시설비를 보통 지금 한 1000불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1톤 생산하는데 시설비가 1000불 정도 든다. 그 다음에 담수 1톤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4kWh 정도 든다. 그 다음에 생산비는 톤당 0.5불 정도 든다. 그 정도가 지금 그 담수화에서 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숫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처리 그리고 담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산업 쪽은, 폐기물 시장은 기존의 단순 처리 방법에서 에너지 및 유가자원 회수 등을 통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CDM 사업화까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면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자원화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분리 배출되면 현재처럼 소각 가스화 하더라도 에너지 쪽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고, 또 사전에 MBT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로 선별을 해서 RDF나 바이오가스화의 형태로 유가자원을 회수하고 에너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적으로 아직 많이 그 단계들이 서로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의 30%, 그리고 2020년까지는 전량 에너지화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아직 그런 쪽까지는 못 갔고, 위생 매립에서 위생 매립이나 소각성 폐기물 기초시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단계고, 다만 매립이나 이런 소각성을 할 적에 CDM 사업과
연계한 그런 시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은 그 폐기물의 증매립을 억제하고 에너지화 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또 MBT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그 물 산업하고 폐기물 처리 쪽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끝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환경 플랜트 수출 여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하고 또 신흥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샌드위치 진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의 육성 정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도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 자금 원조를 통한 시장 확대라든지 그 기회를 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 능력을 겸비한 민간 대형 종합 환경 업체가 생겨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물산업 육성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까지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드는 물 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시 자국 기업 간의 경쟁보다는 어떤 그 정보 제공 공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으로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면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술 및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R&D 및 필요하면 M&A를 통해서 핵심 분야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종합환경 기업이 되기 위해서 EPC, 운영 유지 서비스, 소재 사업을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로 사업 확대 및 부가가치가 향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약 1년에 2천억 정도 BDCF 원조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일본이나 이렇게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 기회가 많은데 우리도 이러한 원조 자금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 플랜트 사업도 전부 재활용 투자 사업 위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한 인프라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종합환경 기업으로서 이제 경쟁력을 갖는 방안도 있고 또 국내 설계사, 시공사, 운영관리 전문 업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사업 진출하는 방안도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또 말씀드립니다.